안녕하세요. 대소문TV입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다가오는 2차 베이비 부머 은퇴 시기 상업용 부동산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2차 베이비 부머가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다가온다. 근데 왜 이런 걱정을 할까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구 감소 시기죠. 인구 감소 시기다 보니까 이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이 이제 이 은퇴를 하고 사라진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거에 대한 많은 이제 전망도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아닙니다. 이제 좀 가까이는 있지만 여기에 이제 정하고 있는 뭐 74년생까지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보다는 조금 젊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이제 수학 학원 선생님이세요. 이제 선생님인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많이 줄었다. 학생이 줄어서 비전이 없어 보인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는 초반에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죠. 제가 그때 한 반에 한 50에서 55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요 정도 60명까지는 안 되고 한 요 정도의 한 반에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요즘 한 15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지역별로 위치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물론 학교가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학생이 줄어서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학원도 이제 인기 있고 유명하고 대형 이제 이런 곳으로 학생들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좀 작은 중소 이런 학원들이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 요즘 좀 고사 직전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친구도 진지하게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뭔가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그렇죠,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 이제 이 인기 있고 유명하고 대형 학원 요 부분을 이제 편의 시설이 많고 편의시설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좀 선호하고 이런 지역의 부동산은 이제 오르거나 이제 유지가 되지만 좀 안 좋은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특히 지방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소멸할 수도 있다. 요거랑 이제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런 이제 좀 인구 감소와 이제 학생 감소에 따라서 이제 산업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이게 지난번 영상 제일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근데 요 지난 영상을 제가 한번 보니까 살짝 빼먹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상승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락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시기에 제 기준에 이제 맞춰서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해서 돈 벌자, 이게 이제 제가 영상을 찍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제 투자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여기에 공감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참고로 하실 수도 있죠.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참고해 보시라고 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환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2012년에서 13년에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 시기가 왔습니다. 3번에 걸쳐 인하를 하죠. 이때도 부동산은 하락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시기에 사실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엄청 많이 얻으셨죠. 왜냐면 12, 13년이 하락기긴 했지만 하락이 뭐 폭락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조금씩 빠지는 시기였지 이게 뭐 폭락이 있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는 시기가 어찌 보면 이제 매수의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기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2024년 올 한 해는 뭐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관망을 할 거고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좀 관심 있게 계속 보면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늦어도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안에는 꼭 매수를 하겠다.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하락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모두 다 기대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집이, 저는 사실은 이제 조정이나 이제 뭐 갑작스럽게 급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매수의 시점으로 잡아두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이 아니어도 지방이어도 상관없다. 요 관련된 영상들은요, 제 과거 영상에 제가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오늘 본론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00만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연 0.38% 이제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라는 이제 7월의 기사입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를 이제 한 74년생까지로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거보단 조금 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은퇴를 할 거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제 한국은 사실은 지금은 저성장 국가입니다. 이제 어떤 뭐 급격한 국제 정세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저성장 국가고, 2% 성장률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서 이제 지금 보면은 2031년에서 40년은 한 1.3%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 정도 성장률이. 그러니까 거의 뭐 저성장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 부머가 은퇴를 하면 0.38%가 이제 하락이 되니 이제 약 30% 정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가. 그러니까 지금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이 연령대가 국가 경제 성장률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뭐 고용 유지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실 분들을 유지를 하면 뭐 0.38%포인트가 하락을 할 거고, 뭐 정년을 연장시키면 뭐 이렇게 국가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다,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더 일을 하고 싶다, 정년이 끝나도 더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68.5%예요. 상당분, 대부분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뭐 이유는 많습니다. 은퇴 후에 소득이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이제 좀 더 소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건강합니다. 요즘 뭐 젊으시잖아요. 솔직히 50대도 뭐 오빠는 좀 너무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니죠. 이제 아저씨 정도는 되지만 뭐 그럴 정도로 좀 많이 건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요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일일보에서 나온 이제 또 기사인데, 잘 보시면 이제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상용직은 이제 줄었다, 이 내용이 있고요. 청년, 이제 놀고 있는, 쉬고 있는 청년은 늘고, 그러니까 젊은 층 청년은 좀 구직이 아니죠, 취업을 한 청년은 줄고, 노년이라고 표현하기 뭐하고요, 이제 장년층은 이제 취업이 올라갔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이제 공공 일자리니 뭐 요런 부분으로 이제 취업률 높인 것처럼 이제 했던 게 있죠. 기사 내용에서도 70대 이상 취업자가 막 늘어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요런 공공 일자리든 무엇이든 간에 노년층의 이제 취업은 올라가고 있고 청년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정년 연장을 하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다른 말로 청년층이 취업할 취업문은 더 좁아지겠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취업하기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취업률이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년 연장이란 게 뭐
건강적인 거라든가 소득적인 걸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자, 이제 간단히 이제 오늘 내용에 이제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어떤 부분의 부동산에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어떤 상황이 될까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최근 상가 투자 수익률이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낸다 해서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중대형 상가 수익률은 연 3.18%고요. 소규모 상가는 2.8%, 집합 상가는 3.96%입니다. 요 정도 뭐 끽해봐야 지금 2.8에서 3.9% 정도죠. 요 정도 퍼센트면요, 실제 은행에 그냥 돈 넣어놔도 될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근데 상가가 공실이 나거나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를 내거나 또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은행에 그냥 넣어두는 것보다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미 상가는 상당 부분이 지금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요즘 이제 PF 문제 맨날 나오잖아요. PF가 이제 뭐 PF 문제만 나오는데 실상 보면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 쪽은 좀 덜해요. PF 문제가 좀 그래도 좀 아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나 상가 건물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PF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죠. 실제 보면은 이제 비아파트 뭐 대출도 막혔다, 뭐 40% 싸게 하는데도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요런 부분들이 다 지금 상업용입니다. 상업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년층, 고령자라고 할게요. 고령층의 취업률이 올라가고 젊은 친구들의 취업률은 내려가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층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령층에 아주 단기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는 소비도 줄어드는 거죠.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업용 시설에는 상업용 시설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구매력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상업용 시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월세 받자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들 얘기하시고요. 또 월세를 받으면 노후가 보장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실제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피해자가 아주 젊은 사회초년생 분들하고 그리고 노년층입니다. 특히 제 나이 또래 이런 분들은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거에 뭐 투자하고 싶지 않고 투자할 건 많다, 다른 거 한다 이런 식이었고, 실제 약간 자금이 모자라고 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과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지금 최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런 지금 산업 전반의 인구 변화와 은퇴 시기에 따라서 지금 요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다가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이제 투자는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제 목록에서는 거의 뺐고요. 굳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최대한 안정적인 상권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 자체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대단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이 정도면 그냥 채권 사서 그냥 놔두는 게 더 수익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들도 있으시고 또 부정적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에 가깝고요. 저는 아까 중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나름의 투자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좀 악플까지는 아니지만 좀 안 좋은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저는 모든 의견에 대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모르는 분야도 되게 많기 때문이죠.
다만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의 이야기도 마음에 드셨다면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구독과 좋아요, 뭐 댓글도 해주시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